우리는 누구나 건강한 삶을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 체질에 맞는 음식과 약을 먹고 섭생을 지켜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정작 본인 체질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정확히 체질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는 체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까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체질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동서남북과 추나추동. 우주의 만물을 구성하는 것을 천지인이라 하여 인간은 천지에서 나와 천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주는 방위의 기운을 나타내는 동서남북이라는 방위와 계절로는 추나추동의 사계절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기운에 의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구 만물은 어떤 것은 동쪽 기운인 봄의 기운을 받고 어떤 것은 남쪽 기운인 여름 기운과 가을 기운인 서쪽 기운, 북쪽 기운을 많이 받은 것도 있습니다. 우주 속의 인간 역시 우주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체질이 4가지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이 4가지 기운 중 봄 기운과 여름 기운을 양의 기운으로, 가을 기운과 겨울 기운을 음의 기운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양의 기운인 동쪽 기운인 봄의 기운은 솟구치려는 기운의 특징이 있고 이 기운을 많이 타고난 인간을 태양인으로 하고 남쪽 기운인 여름 기운은 흩어지려는 성격이 강한 기운이며 이 기운을 많이 받은 인간을 소양인이라고 구분됩니다. 다음으로 음의 기운 중 가을 기운은 서쪽 기운을 많이 받은 것이고 이는 뭉쳐 모으려는 기운이 많은 것이 그 특징으로 이 기운이 많은 인간을 태음인로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인에 속하는 특성은 끌어내리려는 기운이 많은 것이고 이는 북쪽 기운인 겨울 기운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지구상의 만물은 지금까지 말한 4가지 타고난 기운에 의해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운의 성질에 의한 분류를 인간에게 적용시킨 것이 사상체질론이 됩니다. 인간과 체질 분류. 앞에서 이야기했듯 우주의 4가지 큰 기운인 솟구치는 기운, 흩어지는 기운, 모으려는 기운, 끌어내리는 기운에 의해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의 사상체질이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사상체질은 신체상 각각의 받은 기운에 맞춰 특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 수십 년 성장하고 생존하는 동안 이처럼 각각 자신의 특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기운과 지구의 기운은 인체의 내부 장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사람마다 자기 고유의 기운대로 어느 장부는 실하고 강하며 어느 장부는 허하고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상대적 관계로 각각의 기운에 따라 성정도 제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체질에 따라 약물과 음식에 대한 반응성은 거의 일정하므로 자세히 관찰한다면 본인 스스로 체질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것은 음식이므로 음식에 대한 반응성으로 체질을 판단하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기운이 솟구치는 체질인 태양인은 기운을 내리는 것을 쓰고 기운이 솟았다 흩어지는 소양인은 기운을 뭉치는 것을, 기운이 뭉치는 태음인은 기운이 흩어지도록 하는 것을 쓰는 것이고 기운을 내리는 소음인은 기운을 올리는 것을 쓰거나 먹어야 섭생의 균형과 조화를 맞춰 병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방처방의 기본이 이러한 병증에 따른 증상의 체질별 균형과 조화를 맞추기 위한 처방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체질, 산성 체질, 알칼리성 체질 등은 인체의 병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 개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은 평생 바뀌지 않으며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봅니다. 소양인을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소양인은 체격이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약하며 가슴은 넓은 편이고 머리는 앞뒤가 나온 사람이 많고 눈빛은 강렬하며 무엇이나 잘 먹는 편이고 밖의 일을 좋아하고 가정에는 경솔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성격이 급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소양인의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소음인에도 상체가 발달하고 가슴이 넓은 사람이 많고 머리에 앞뒤가 나온 사람은 태양인과 소음인, 태음인에 모두 있을 수 있으며 태음인과 태양인에는 눈빛이 강렬한 사람이 더 많고 태음인 중에서도 가정일을 경솔히 하고 밖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음인 중에서도 반수 정도가 성격이 급한 편이고 태음인의 대부분이 스스로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스스로 체질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격이 급하면 소양인이고 소심하고 왜소하면 소음인, 체격이 좋고 잘 먹고 다혈질이면 태음인이다 라는 식은 체질 판단에 많은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질은 사람의 한 단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맥, 얼굴, 생김새, 체격, 성격, 정석, 생활습관, 병증상, 타고난 천품과 재능, 약물과 음식의 반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첫째, 태양인입니다. 먼저 태양의 기운은 솟구치는 동쪽 기운이며 봄의 기운으로 상징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체질을 체내의 에너지가 위로 솟구치려 하는 반면 모아 뭉치는 기운인 태음의 기운은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솟구치는 기운을 받은 상체, 목이나 팔은 크게 자라고 상대적으로 뭉치는 기운이 부족하여 복부 부위는 실하지 못한 것이 특징입니다. 위가 약함으로 허리가 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리가 길기는 하지만 허약한 것도 태양 체질의 특징이 됩니다. 솟구치는 기운인 태양 기운은 노폐물을 내보내는 폐와 대장을 주관합니다. 따라서 태양인은 폐, 대장이 실하고 간, 담이 허합니다. 솟구치는 기운은 분노하거나 기발한 발상으로 직관력을 나타냅니다. 태양인의 진단법은 먼저 태양인은 무슨 약을 먹어도 효과가 나지 않고 부작용이 잘 나는 편이며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맞지 않으면 상추를 먹어도 잠 오는 것이 없다면 태양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순전히 배추 위주의 반찬으로 3일 연속 식사 후 속이 편하고 대변이 정상이며 기분도 괜찮으나 쇠고기 위주의 반찬으로 3일간 식사한 후 대변이 시원찮고 변비가 되거나 몸이 무겁고 찌뿌드드하고 속이 거북하다면 태양인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태양인의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숙지하여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인의 해로운 것 모든 육류와 기름, 커피, 차류, 인공조미료, 가공 음료수, 술 등. 태양인의 이로운 것 모든 조개 종류, 쌀, 메밀, 보리, 팥, 계란, 흰자, 오이, 배추, 포도 등. 둘째, 소양인입니다. 다음으로 소양인은 솟구쳐 오르는 태양 기운이 더욱 강해지면 옆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솟아서 흩어지는 기운이 강한 체질을 소양 체질이라고 합니다. 소양 기운은 여름 기운이며 남쪽 기운으로 상징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에너지가 솟았다가 흩어지려 하다 보니 자연히 상체인 가슴 및 어깨와 팔은 크게 자랍니다. 상대적으로 끌어내리는 기운이 부족하여 하복부나 엉덩이, 그리고 다리는 빈약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운의 차이는 내부 장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뭉쳐지는 지역인 하복부의 대장이나 방광은 약한 것입니다. 흩어지는 기운인 소양기운은 소화를 담당하는 위와 비장을 주관합니다. 소양인은 위, 비가 실하고 신장, 방광이 허합니다. 흩어지는 기운은 용감하고 급하게 하며 빠른 판단력으로 나타납니다. 소양인 진단법은 소양인은 원래 품성이 서두르는 편이므로 본인 자신은 급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서두르는 편이므로 급하게 해야 될 일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릴 때도 소양인은 행동이 재빠르므로 바쁘면 아무 얘기 없이 더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음식의 반응성으로 소양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운 것을 먹으면 위장병이 없는데도 속이 거북하거나 딸꾹질이 난 적이 있고 찰밥 다른 잡곡을 섞지 않은 것을 먹으면 속이 오히려 불편하고 사과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일어나거나 기침을 더 많이 하고 커피는 맞지 않으나 홍차와 녹차는 별 탈이 없다면 소양인 가능성이 많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싱싱한 참외를 매일 3-4개씩 며칠 계속 먹고서 설사하거나 속이 서늘하거나 몸이 무겁거나 하지 않고 속이 편하고 오히려 좋은 기분이 든다면 소양인이 거의 틀림없다. 더 확인하려면 돼지고기 위주의 식사를 2-3일 계속한 후 대변이 가늘고 변비가 오거나 혹은 설사 기미가 있거나 속이 느끼하고 불편하거나 얼굴에 무엇이 난다면 소양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속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편이라면 소양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소양인은 활동적이며 손재주가 많고 봉사하는 마음이 많은 편이어서 운동선수, 예술가, 종교인 등의 이 체질이 많습니다. 소양인은 항상 서둘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건강할 수 있으며 특히 맵고 짠 음식은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냉수욕은 맞지 않으므로 피해야 하고 저혈압이라도 건강한 사람이 많으므로 저혈압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체질입니다. 소양인의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숙지하여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소양인의 해로운 것, 찹쌀, 현미, 감자, 파, 미역, 닭고기, 염소고기, 노루고기 등. 소양인의 이로운 것, 쌀, 보리, 통밀가루, 콩, 팥, 배추, 무, 오이, 당근, 배, 쇠고기 등. 셋째, 태음인입니다. 세 번째로 태음인은 뭉치는 기운을 가집니다. 그래서 태음은 수확하는 결실의 계절 가을 기운이며 서쪽 기운으로 상징됩니다. 태음 기운은 에너지가 뭉치려 함으로 모이는 곳인 배에 에너지가 모여서 몸통이 실합니다. 반면 솟구치는 기운이 적으므로 목이나 다리가 쭉 뻗지 못하고 몸통에 비해 약하게 보입니다. 체내 에너지가 늘 모아 뭉치려 하기 때문에 복부를 중심으로 에너지가 모여 몸통이 실합니다. 그러나 상대적 솟구치려는 기운이 적어 목이나 다리가 크게 뻗어나가지 못했고 몸통에 비해 약한 것입니다. 뭉치는 기운인 태음 기운은 영양소를 모아두는 간, 담을 주관합니다. 태음인은 간, 담이 실하고 폐, 대장이 허합니다. 뭉치는 기운은 느리고 게으르게 하나 종합적인 통찰력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태음인 진단법. 태음인 중에서 의외로 본인 스스로 소음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소양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덜렁거리면서 활동을 많이 하는 태음인의 경우 소양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성적이고 꼼꼼하면서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태음인은 소음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흔히 성격이 급하다는 것에 대해 체질마다 급한 양상이 다른 것인데도 이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태음인의 급한 성격은 항상 급한 것이 아니고 일을 미리 하지 않고 미루다가 닥치면 굉장히 급해지는 것입니다. 대기줄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시간이 없고 바쁘고 급하다고 난리를 치면서도 기다리는 사람은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의 꼼꼼함은 소음인과는 다른데 소음인은 매사 생활 자체가 꼼꼼한 편이고 태음인은 몰두하는 한 가지 일에만 꼼꼼합니다. 특히 태음인 중에서 한 가지 일에 열심인 사람은 워낙 꼼꼼하게 일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항상 약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태음인을 음식의 반응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추를 많이 먹으면 잠이 오고 배추 위주의 반찬으로 3일 계속 식사한 후 잠 오는 기분이 들고 몸이 무겁거나 속이 부글거리고 대변이 묽어진다면 태음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고구마를 웬만큼 먹어도 체하거나 신물이 넘어오거나 쓰린 것이 없다면 거의 태음인이 틀림없습니다. 태음인의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숙지하여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태음인의 해로운 것, 모든 종류의 조개, 새우, 깨, 오징어, 생선회, 고등어, 배추, 상추 등. 태음인의 이로운 것, 대부분의 육식주로 쇠고기, 쌀, 콩, 통밀, 수수, 두부, 연근, 콩비지 등. 마지막으로 소음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상 체질 중 소음 기운은 끌어내리는 기운이 강한 것으로 겨울 기운과 북쪽 기운으로 상징됩니다. 이 체질은 체내 에너지가 항상 내리려 하는 기운이 강하므로 하복부와 엉덩이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흩어지는 기운이 부족하여 가슴 부위는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끌어내려 응축되려는 기운으로 강력한 음의 기운은 보존성이 또한 뛰어납니다. 끌어내리는 기운인 소음 기운은 물기를 담당하는 신장과 방광을 주관합니다. 소음인은 신장 방광이 실하고 비가 허합니다. 끌어내리는 기운은 아래로 터지게 하지만 분석력이나 전문성을 가지게 합니다. 다음은 소음인의 진단법. 일반적으로 소음인은 아담하고 체격이 작은 편이며 성격이 내성적이고 항상 위가 좋지 않아서 잘 먹는 편이 아니며 태음인은 체격이 크고 항상 잘 먹으며 비만이 잘 오는 체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음인 중에서 체격이 좋고 무엇이든 잘 먹는 사람은 스스로 태음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태음인 중에서 체격이 작은 편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스스로 소음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음식의 반응성으로 소음인을 살펴보면 위가 아주 좋은 사람은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으나 자세히 관찰해보면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는데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물이 나거나 속이 거북하고 고구마나 계란 노른자를 먹으면 신트림이 나거나 체한 것 같으며 양약을 먹으면 쉽게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고 오징어를 먹으면 잘 체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 편이며 찰밥을 먹으면 오히려 속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며 상추를 많이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소음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말린 인삼을 1회에 10g 정도 달여서 하루 3번씩 5일 동안 복용하여 편안하고 식욕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기운도 난다면 소음인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소음이는 땀을 많이 흘리면 기운이 없어지고 몸이 허약해지므로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므로 냉수욕이나 냉수마찰, 수영 등이 좋은 건강법이 됩니다. 소음인 중에서 체격이 좋고 무엇이나 잘 먹는 사람 중에서 의외로 고혈압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든 지나치게 오래 생각하는 경향과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생각을 너무 깊이 하지 말고 소식하여야 하며 체질에 따라서 치료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음인 중에서 반수 정도는 항상 소화력이 좋지 않아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항상 체력이 약한 편이며 위가 나빠지면 건강이 더욱 나빠지고 불안감이 심해지며 공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따뜻한 음식을 먹되 소식해야 하며 제 시간에 반드시 식사를 하여야 하고 지나친 과로는 피해야 합니다. 소음인의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숙지하여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인의 해로운 것, 보리, 팥, 오이, 돼지고기, 계란, 생굴, 깨, 새우, 조개 등. 소음인 이로운 것, 찹쌀, 현미, 감자, 옥수수, 미역, 김, 상추, 시금치, 무 등. 사상 체질에 관하여 뚜렷한 이론과 실체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면 음식과 약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 고유의 체질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기의 확실한 체질을 알고 고유의 기운을 찾아 자기에게 안 맞는 것을 찾아주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체질이란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약식동원이라 하여 약과 식품의 구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치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병증들도 달라지는데 옛날 가난하여 영양 상태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소화 흡수력이 부족한 소음인들에게 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영양 과잉 상태가 되었으므로 소화 흡수력이 왕성한 소양인과 태음인에게 많은 병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현대병이라는 비만, 당뇨, 암, 고혈압, 류마티스 등이 소양인과 태음인에게 잘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체질은 맥, 얼굴 생김새, 성격, 정서, 체격, 약물과 음식에 대한 반응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 얼굴 생김새는 사람마다 다르고 성격과 정서도 환경과 교육에 의해 많이 바뀌면 체격도 운동이나 직업, 영양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을 아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핵심 요소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올릴 예정이니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